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지난 4에서 5년간 매일 10,000걸음 이상씩을 걸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못 걸은 날도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항상 10,000걸음 이상을 걸었고, 뭐 20,000걸음, 30,000걸음 걸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걸어오면서 오늘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중에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찍게 돼서 배경이나 제 몰골이 이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먼저 운동 효과입니다. 걷기가 생각보다 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신다는 점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도 좋지만 평소 활동량을 늘려라, 활동량을 늘려라. 평소에 부지런해야 한다, 평소에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근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부지런하고 바쁘게 움직이면 뭐 하루 종일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거 뭐 막 이거 정리했다 저거 정리했다가 그럼 언제 쉬고 누워서 쉬고 할 시간은, 내가 회사에 있으면 뭐 그때도 부산스럽게 막 이렇게 해야 돼? 많이 움직이고 평소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정답이 여기 걷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테지만, 삼성 헬스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에 들어가면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내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걷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에 6,000걸음 미만이다? 그러면 좀 굉장히 활동량이 적은 편이라 생각되고, 저는 10,000걸음 이상을 추천드리지만 7, 8천 정도로 이상으로 좀 걸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걷기가 생각보다 이 정도의 칼로리 소모가 되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저는 정말 살면서 여러 번 했지만 항상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만 살이 잘 빠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도 이상하게 집에 쉬는 방학 기간이나 뭐 휴식 기간에는 살이 잘 안 빠져. 그래서 왜 그럴까? 밖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나에게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될까? 작게 먹게 될까?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살이 안 빠졌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항상 활동량이 적었습니다. 즉, 제가 집에서 누워있는 거 빼고는 잠깐의 뭐 외출 빼고는 크게 걷지 않았다는 것이죠. 걷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게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10,000걸음 이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취준을 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3년간은 집에만 쉬고 있었음에도 한 번도 제가 몸무게 관리를 못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찐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걸어줬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제 취준 기간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머리도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운동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운동들과 달리 피로감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혹은 다른 운동을 즐기시고 계신 분들은 격렬한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더 운동을 추가하는 게 굉장히 몸에 부담이 많이 가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제 느낌으로는 웬만하게 걸어서는 그렇게 회복에 많이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 걷던 분이 갑자기 활동량을 너무 많이 늘리면 조금은 그것이 지장이 가지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적응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지장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정한 활동량을 항상 유지해주세요. 내가 많이는 못 걷더라도 내가 뭐 너무 바빠서 5,000걸음 이런 정도밖에 못 걷겠어요. 그럼 그걸 유지를 하세요. 유지를 하시고 떨어지지는 마세요. 1,000걸음 늘리는데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1,000걸음, 2,000걸음 늘려보시고 내가 이 정도에서 살이 잘 빠지네? 그럼 계속 그 걸음수 유지하세요. 그리고 너무 안 빠진다 싶을 때 1,000걸음, 2,000걸음 늘리시던지 유산소나 운동을 추가해주세요. 제가 걷기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신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긴장을 낮추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 4년간 취준 준비를 꽤 길게 했었는데요. 항상 저녁이 되면 회의감과 두려움, 불안함 등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나가서 1시간 정도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 정도를 걸으면 한 7,000걸음 이렇게 나옵니다. 6,000에서 7,000걸음이 나오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다시 그 다음날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이 좀 되게 운동하는 게 취미가 없으시고 그 활동 시작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되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좋아하는 길, 예쁜
예쁜 풍경이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 그게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또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활동적인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시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또 땀 흘리고 씻고 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 걷기를 하면서 차분히 숨을 쉬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운동을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오랜 기간 지속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아침에 빈 공복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걷기는 하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저는 요 근래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항상 몇 년간 아침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우울증 영상에서도 우울증, 불안증, 어떤 마음의 병에서도 걷기를 추천드렸었는데요. 아침에 뭘 할지 모르겠고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운동이 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최소 10분도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바퀴, 저는 또 운 좋게도 아파트 주변에 공원도 있고 고요한 산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걷습니다. 10분, 20분, 길면 30분도 걷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나가는데 해가 막 뜹니다. 이렇게 해가 뜨고 그리고 그 자연에서 되게 고요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잠들기 전이라 되게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그때 깊은 숨을 하고 내쉬면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가 정말 상쾌하고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정신건강 관련한 뇌과학자들도 앤드류 슈버만 박사도 아침에 먼저 할 일이 우리 신체 리듬을 되돌리고 건강하고 또 좋은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눈에 직접 쐬라고 합니다. 피부에 맞던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정신을 제일 깨워주고 우리 뇌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아침 10분에서 20분 나가서 잠깐 걷고 나면 굉장히 하루가 처음에 일어나서 너무 움직이기 싫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그냥 사실 그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히려 하는 것이 되게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몸도 좀 깨어나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정리도 되고 어떤 어제 힘들었던 일의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근데 굉장히 또 운동량도 된다는 말이죠. 뭐 거의 한 10분 걸으면 1000걸음 정도 조금 못 미치거나 그 정도거든요. 아침에 2, 30분 걸으면 벌써 2000, 3000걸음이에요. 아니면 제가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우시다 하는 분들은 직장이 한 30분 거리 이내에 있다면 걸어가세요. 아니면 출퇴근 학교길 그냥 그 걸음으로 인해서 되게 아침에 좀 그래도 힘든 마음이 정화가 되고 기운이 나고 되게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가 하루에 지장을 줄 만큼 피곤하지도 않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아니면 내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좀 이 우울증을 좀 고치고 싶은데 아니면 좀 내가 건강적인 효과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 강력하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 걷기는 러닝머신과는 다르게 좀 고요하고 이런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정말 마음 치유가 많이 됩니다. 이 자연에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느끼면서 단 10분이라도 이 풀잎 하나하나 그 들어오는 햇빛 하나하나를 눈으로 보면서 그걸 천천히 느끼고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무르면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이나 되시나요? 어릴 때 이후로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 들여다보고 일하고 어떻게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건 뭐건 사실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아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막 이겨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0분 아침에 걷는 거 남들이 보면 야씨 그거 하나만 하겠지 그거 좀 걸어봐야 뭐 하겠어. 근데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이어트로 가는 이만큼 시발점이 되고 그래서 큰 이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 정신건강에도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커져서 내가 다른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되게 유아 단계인데 뭐 벌써 이만큼 높은 목표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지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단한 걷기라도 하면서 이런 몸도 만들어 봤고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거의 성공한 셈이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고 두렵다, 힘이 들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그 시작에 대한 의미부여를 너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그냥 눈 뜨면 그냥 물 한 잔 마시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드시면 미리 물을 떠다 놓고 자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잠옷 그대로 입고 뭐 머리도 부시시해도 상관없고 모자만 써도 되고 한 슬리퍼 신고 찔찔 나가세요. 새벽에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 누구 뭐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 욕해도 남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게 지겨우면 이어폰이라도 꽂으시고 그냥 해 한번 쐬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해 동트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후라도 상관없고 안 하는 것보다 안 낫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걷기를 추천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활동을 함께 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냥 멍 때리면서 걸으셔도 되겠지만 1시간 정도 걸으면 좀 지겹거든요. 저는 뭘 하냐면 팟캐스트 같은 거 아니면 외국의 그런 유튜브로 나오는 팟캐스트나 그런 영상을 저는 프리미엄을 쓰니까 그냥 이어폰에 꽂고 걷습니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움직이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또 학습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귀에 꽂고 그냥 들리면 들으시고 아니면 마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습득한 지식이 굉장히 많고 이런 제 영상 같은 거 앉아서 보는 게 힘드시면 귀에 꽂고 듣던지 말던지 그럼 반 이상은 들어옵니다. 그냥 귀에 꽂으면서 걸어 다니시면 내가 그때 친구와 밀렸던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밀렸던 뭐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아니면 내가 뭐 적어야 될 거 있으면 걸으면서 적을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동시에 또 여러 활동이 가능한 하다 보니 유튜브를 볼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이 아씨 저 걸으면서 저 유튜브 보면서 저거 아유 저 운동 되나 이러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방구석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보다 걸으면서 유튜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뚱뚱한 사람이 막 헬스장에 와가지고 뭐 헬스 한다고 뭐라 하고 뭐 콜라 마신다 제로 콜라 마신다고 뭐라 하고. 아니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아니 누구랑 그 사람은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개씩 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돼지에서 이렇게 변했고 저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저는 또 돌이켜보면 여행할 때 이럴 때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핸드폰을 안 보거든요. 핸드폰을 안 보면서 하루 종일 걷는 거야.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운동도 되면서 내가 이 현재 상황에 새로운 것들을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여행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거리만 걸어도 즐겁고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방구석에 박혀서 막 예전 같으면 페이스북 보고 뭐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막 계속 돌리잖아요. 뭐 그러다가 야동도 한번 봤다가 계속 돌리는 거야. 그 뇌가 막 도파민이 막 고갈되고 쥐어짜도 안 나올 때까지. 그거보다 10분이라도 걸으면 여러분 어제보다 10분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활동 하나하나 가볍게 시작하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렵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내일부터 바뀌겠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이고 나는 뭐 이 정도는 껌이지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항상. 저는 사실 그 취준하고 힘든 시간 때 정말 게을렀거든요. 진짜 게으르고 동기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신발 신고 나가는 거는 뭐 할 수 있겠더라고. 집에 깝깝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근데 그게 운동도 되고 마음에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걷기 아니고라서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활동인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앉아서 게임이나 TV 컴퓨터보다는 어떤 활동이든 뭐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걷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 안에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환경에 놓여있고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저희의 그런 잠재의식과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물론 처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새끼는 왜 이렇게 훈수를 많이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 우울증 영상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잘나서 드린다기보다는 저도 지금의 저보다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저한테 조언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힘들었던 저에게 나 같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해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시간 날 때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조금씩 걸으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또 운동 효과도 누리는 그런 일석엔조를 한번 누려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에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카메라도 바꿔보고 조명도 바꿔보고 조금 더 내용도 시간을 더 내서 조금 알차게 채워보고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하기 싫고 힘들 때 한 걸음만 더 내딛읍시다. 파이팅!